안녕하십니까. 지금 또 새벽에 국카스텐 음악 들은 날 도서관 그래도 와가지고 책은 열어보질 않았습니다. 예.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제가 더 필터 버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 디지털 세상에 대한 것도 얘기를 좀 정리를 할 거고 필터 버블도 연작으로 좀 할 건데 저는 제 컴퓨터나 제 계정 거기에는 주로 보는 것들이 알고리즘상으로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쪽 그게 많이 떠요. 뉴스 같은 거라든지 새로운 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클릭을 하니까 이제 그게 뜨는데 어제인지 오늘인지 그 뉴스에 우리 은하의 궁수자리 A의 사진이 찍혔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거는 막 난이도 있게 막 그렇게 가진 않을 거고 그거에 제가 M87의 울음소리 그거의 정체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스를 외질로 해서 심지어는 음파까지 나온 거였어요. 그죠?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 근데 어쨌든 나올 때 나사에서 이렇게 보여준 화면으로 이게 쫙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싹 사건의 지평선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은하 거를 찍었어.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게 어떻게 나온 사진인지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쉽게 할 건데 얘기하다가 또 중간에 조금 설명이 구현될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그게 뭐냐면은 그 뭐라고 하지? 영어로? 아이씨 까먹었네. 그러니까 전파만 안경이에요. 근데 자, 눈 안식으로 우리가 식을 할 수 있지만은 렌즈로 광학 렌즈로 뭐를 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파로도 뭔가를 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는 요 후두엽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걸어 나오는 길에는 동조 현상이랑 관련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제 생각을 덧붙여서 근데 이 전파만 환경은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EHT 이거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는 보여질 수 있게 마찬가지지 뭐 중력파가 되건 뭐가 됐건 아까 fMRI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볼 수 있게 나온 건데 대체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 나사에서는 울음소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도는 어떤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각각에 대한 나중에 자세한 설명 같은 건 하도록 하고 이렇게 도는 게 실제 도는 모습을 이렇게 찍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파 만환경으로 전파들을 구별해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우리는 안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광학도 안식으로 인식을 결국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결국은 치환해서 하는 거고 전파도 안식으로 치환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조작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 그게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 실제 멈춰 있는 모습을, 그 원반 한번 보세요. 그 원반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천체들, 천체 고리들 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반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질량과 거리 제곱, 그리고 각 속도, 시간당 각이 움직이는 거, 그걸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모습을 보면은. 이번에 찍힌 모습, 그거는 이제 M87이고, 이번 거는 진짜 우리 은하에 있는 게 찍혔거든요. 근데 모습이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역시 아인슈타인의 그건 참 대단하다, 이제 막 이런 게 나왔어요. 대단한 거지. 아인슈타인 그때 했던 사람들, 그게 19년, 그리고 오늘이 22년 5월 13일인가 그런데, 하여튼 12일 기사, 그러니까 어제 내가 그런 기사를 못 봤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새벽에는 음악 듣고 지금 나와가지고, 어제 밤이나 하여튼 오늘 새벽이나, 우리나라에는 오늘 아침에 나온 것 같더라고. 오늘 새벽에. 그래서 그걸 딱 읽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하니까 그 그림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새더라도 단서들만 좀 얘기하고 깊이는 안 들어갈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블랙홀 얘기는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뉴스는 거의 한 과학과 기자가 쓰면은 그 과학 기자 거를 다 베끼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기자님들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과학 공부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잘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연결할 수 있지. 중력에 대해서 가장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 시공간에 대한 거, 민콥스키 공간에 대한 그런 거. 뉴턴 때부터 중력의 극한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는 있었지만은 이 아인슈타인 때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리고 지금 그 두 개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멈춰있는 모습, 나사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 말고 M87하고 지금 궁수자리 A의 모습이, 찍혔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 찍힌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갈 거고, 찍힌 모습이 비슷해요. 두 개는 지금 엄청난 사건의 지평선이 이제 의 그림자가 찍혔다고 봐야지. 이렇게 된 그 블랙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걸 막 입체적으로 이렇게 막 뭐가 막 나오고, 이제 Z라고 했죠.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면서 튕겨 나오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별의별 게 다 튕겨 나온다는 거야. 심지어는 음파까지도. 진짜 최민수보다 훨씬 더 저음이지만 이것도 나오고 있고, 나오는 거는 너무나 많이 있어. 다양한 선들, 방사선들도 나오고 있고, 당연히 중력파도 검출이 됐고, 그리고 이 블랙홀 자체는 중력으로 이미 알고는 있었다고, 간접 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전부터. 2년 전에 노벨상 타신 물리학자도 M87의 그 중력 계산하신 분이에요. 아무튼 M87이 아니라고, 뭐였지? 그분이 궁수자리였나? 그 각각의 질량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력으로. 간접 증명으로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은 블랙홀 자체는 특이점이라고 했죠. 싱귤러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우리는 몰라. 그러나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물리법칙을 어기고 있진 않아요. 중력으로 그 하나의 중력,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 자체는 중력으로 다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일로 한 김에 나중에 저기도 체렌코 누구야? 컨젝츄얼 한 사람이 프앙카레의 추측에서도 이런 블랙홀이나 이런 거 처리 같은 게, 프앙카레 추측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프앙카레의 컨젝처에서 지금 프앙카레 티어럼으로 바뀌었죠. 페렐만이 증명을 간지나는, 그 양반이 이번 세기에 간지나게 딱 하고 필드상이라고 수학에서 정말 쳐주는 상이 있거든요. 40 전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걸 거부를 하고, 상금 거부하고, 아주 그냥 자연인이야. 근데 필드상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필드상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 책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평범한 노력을 해서 그 상까지 간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쉽지. 근데 페르만 같은 경우에는 좀 괴짜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제가 그래서 그 논문이 영어로 인터넷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단 그거 증명하려면은 이거 좀 딴 데로 가네.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려면은 수학은 뭐 당연히 엄청 잘해야 되고, 그지? 수학을 되게 잘해야 돼. 그리고 물리학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개념을 끝까지 쫓아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의 평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전 사람들은 다 이게 지구가 둥글다고 누가 생각을 해. 미쳤다고 하지. 해는 떴다가 달은 떴다가 지구는 평평하고,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 지각으로. 근데 지각은 속을 수 있다고. 지각은 한정된 파장만 느끼고, 한정된 파장만 이렇게 하고, 한정된 공간 시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 이 2차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3차원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내부 공간이었던 거지. 그럼 페를만이 정리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다면 이 지금 실제가 3차원이잖아? 그럼 이 3차원이 4차원의 내부 공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컨젝추얼가 맞긴 맞는데, 왜 띠어럼이 되냐면, 그 사람이 증명한 건 우주가 그래서 4차원의 구이다, 이걸 증명한 게 아니에요. 우주가 4차원의 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증명한 거지.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막 며칠 전이에요. 그때 영어도 잘 안 읽히고, 그리고 식도 너무 드르고, 그리고 내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구가 우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구를 돈 사람이 누구냐? 마젤란이야? 마젤란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를만 생각에는 도넛 형태의 지구면은 이렇게 돌았으면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하겠지. 첫 시작점으로 왔으니까. 그러나 배에다가 끈을 하나 달아가지고, 밧줄을 하나 달아가지고 한 다음에 싹 당겨보면은 도넛의 한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딱 묶이겠지. 그게 우주에 대해서도 이
우린 3차원은 3차원도 간신히 지각한 거잖아 사실. 근데 4차원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가설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푸앙카레가 추측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결국은 어쨌든 구 형태냐 도너츠 형태냐 그 문제인데, 구 형태라면은 결국은 우주선으로 밧줄, 마젤란이랑 똑같은 거야. 배 타고 간 거랑 밧줄을 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땡겨 보는 거야. 땡겨서 동그랗게 걸리는 데가 있으면은 웜홀 같은 게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없이 쫙 한 점에 모이는 순간, 봐봐, 마젤란도 이렇게 갔다가 해서 그걸 딱 쫙 하면은 그 원에서 스르륵 해가지고 한 점에 모이잖아. 그러니까 4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도넛 공간이 아니고 9,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w제곱은 1, 이런 형태의 4차원 구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왜 푸앙카레 수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전파만 환경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전파만 환경 그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들어가면은 좀 어려운데, 어려운 것 중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EHT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영상이잖아요. 이거 화상이잖아요. 어떤 이미지잖아요. 이거의 정체도 우리가 이해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에너지라고 할게요. 에너지. 질량 이퀄 에너지이기도 하고 파장이기도 하고 막 한데, 거기서 나오는 게 너무 다양하거든. Z라고 그래. 블랙홀에서 Z가 나와.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저번에 한 거에 비해서 우리 은하야.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티칸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태양이 중심이었네. 태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놈이. 나 태양은 사실 족도 아니야, 사실. 태양은 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에, 진짜 우리는 알고 보면 참 처량한 신세지. 근데 우리 은하에서 제일 센 블랙홀이 M87에 비해서,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가깝잖아, 상대적으로. 근데 질량이 문제잖아요. 블랙홀은 중력, 질량이 한 1-2,00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예측처럼 형태가 미세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그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진이 이렇게 찰칵 찍은 사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찰칵 찍을 수가 없어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육안이나 광학 렌즈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우리는 몰라.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거든. 확실한 거는 울음소리, 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잘 하기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로 찍었던 거고. 그리고 무슨 감마선, 그런 고에너지의 선이건 아니면 전파건,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은 자기장 이런 것도 그 뿜어져 나와요, 그 Z에. 근데 그게 나오는 형태가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벤트 호라이즌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우주를 봤을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했구나, 봤을 때는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페렐만이 나중에 왜 그 식이 복잡해지면 중간중간에 뭐
적분의 방식 어떤 거 쓰고 그 다음에 엔트로프의 방식 뭐 어떤 거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간신히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엄청나게 거장의 그 작품이죠. 근데 그때 그런 블랙홀 같은 걸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이 양반도 수학자지만 물리학도 뭐 그냥 아주 달통한 사람이지. 그리고 특히 뭐 현대 물리학은 수학이랑 뗄 수가 없으니까,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사건의 지평선을 그 M87을 보기 이전까지는 중력 가지고 이렇게 그거 적이다 이렇게 간접 증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중력파도 검출한 적 있고 음파도 지금 검출한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파장들, 자기장 이런 거, 자기장이랑 뭐 전기장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뭐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은 사실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우리 태양은 블랙홀이 안 되잖아요. 진짜 아주 미미한 거야. 거기를 돌고 있는 행성은 더 미미한 거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더 미미한 거지.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궁수자리 A 정도 되면은 블랙홀이잖아. 블랙홀도 저기에서 어디 갔냐? 태양이 저쪽에 있나 보다. 저기에서 수소나 헬륨이나 막 이런 게 저기 되지만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 정도 되게 약한 별이거든. 그래서 좀 센 별 정도가 돼야 철까지 나와요. 중성자 별까지. 질량도 좀 있고.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핵융합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그 중력이 뭉쳐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연료가 소진이 되면은 헬륨도 다시 헬륨 위치가 바뀌면서 그 헬륨도 핵융합을 하고, 심지어는 막 그 다른 나트륨이라든지 칼슘이 탄소라든지 이런 것도 핵융합을 하거든요. 진짜 센 별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중성자별, 철. 예전에 유치원 때 계몽사 과학 만화 올컬러 영화에 별의 일생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뭐 백색 외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는 블랙홀이 된다. 근데 이제 다 그렇진 않아요. 태양 다르고 궁수자리 A 다르고 또 M87 이런 너무나 큰 거는 중성자별을 거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블랙홀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는 또 왜 하는 거냐면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핵융합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철들이 다 우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자별에서 빅뱅 이후에 한 3억 년이 지나고 나서 중성자별 같은 데서 이제 그래서 철기 문명이 이제 그 세상을 지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별의 입장에서 볼 때, 별이 나중에는 핵융합을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중력만 가지고 이제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핵융합도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강력이나 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지만은, 나오는 것 중에서는 또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들, 파장의 형태가 됐건 다 파장으로 볼 수 있죠. 일단 에너지 형태. 근데 플라즈마 같은 것도, 플라즈마는 그 제사의 상, 이온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막,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막 나오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파장도 우리 눈으로 색깔로 안 보여요. 색깔로 보이는 거는 400에서 800 대충 퉁쳐서.
근데 그런 놈들이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려진 불구스름하게 싹 얘가 뭔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간접 증명으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Z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밝혀진 것도 간접 증명이 된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전파망원경은 우리나라도 참여했죠.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는데, 그게 참여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면은, 여러분 슈퍼컴퓨터가 뭐죠? CPU 연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파고가 계산을 이제 잘하는 게, 양자 컴퓨터 시기가 나중에 열리게, 이제 양자우위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 대놓고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알파고 같은 컴퓨터는 CPU 그냥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병렬로 뭘 하는 게 아니라 1에서 10, 10에서 20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거든. 사건의 지평선 만원경,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나 모르겠네.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이 하는 일은 만원경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경, 우리나라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남미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구 전체를 만원경으로 쓸 수가 있어요. M87도 그 방식으로 일단 잡은 거고, 이번 건 잡기가 어려웠거든. 훨씬 조그만 거야. 우리 은하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도 M87에 비하면 족도 아닌 거야. 너무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막 가스 같은 것 때문에 계속 그 산란이 돼버리는 거야. 가스 때문에 음파도 나오긴 했지만 산란도 되는 거지. 산란은 편광 효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요거를 잡은 거는 다 나오는 파장을 잡은 거지, 파장을. 전파망원경 웬만한 뭐 한 이만한 거, 아니면 뭐 내 얼굴만한 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지구만한 거를 CPU 연결하듯이 연결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테라 다음에 하나, 그 막 몇 승 더 제곱하기 뭐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이파이나 이걸로 인터넷으로 전송을 안 했대. 하드디스크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보정하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걸로 다 바꿔서 하는 거거든. 바꿔서 나온 게 바로 그 그래플레고스예요. 근데 실제로 M87이랑 거의 흡사하죠. 거의 흡사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대가 되는 Z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 Z는 우리 눈으로 실제로 사건의 지평선은 인터스텔라처럼 이렇게 딱 보이지 않지. 실제로 본다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되게 조심해야 돼. 빨려 들어가면 난리 나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아직, 그래서 새로운 그 연구 분야인 거예요. 중력이랑 관련된 나오는 물질이 너무나 이제 뭐라고 그럴까, 거의 우주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는 이 블랙홀의 모습, 그 사진은 찰칵하는 코닥 필름이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캐논 카메라가 아니고, 전파만원경을 병렬로 연결해서 지구를 하나의 큰 만원경으로 전파의 그 수신기로 삼은 다음에, 그 전파를, 내가 말했잖아, 울음소리도 그 음역대별로 해가지고 소리가 나오게 만든 거라고. 그거를 가시광선에 맞게 배열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했고, 근데 그게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그
생각처럼 사건의 지평선의 형태를 띠고 있죠. 띠고 있기 때문에 참, 왜 인간이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뉴스에 대한 또 제가 좋아하는 과학 뉴스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보는 블랙홀 사진 아니면은 우주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그래픽 처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렇게 된 거다.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다양한 얘기가 나왔네요. 다양한 얘기가 나왔고 요약은 오늘은 나중에 각각의 것들 한번 또 제가 많이 고민한 다음에 찍어 볼게요. 오늘은 요약은 없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